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이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연극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연극의 이해 부분에서 특성 부분을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연극의 특성에 대해서 성격을 알아보았고, 네 가지 요소, 배우, 관객, 또 무대, 마지막으로 희곡,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죠. 출석 체크 질문에도 했었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요, 연극의 분류 중에 내용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중에서도 비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릿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유명한 대사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교과서 148페이지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누구누구 나왔었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거트루드고요. 그 다음이 클로디어스, 새아빠죠. 그 다음이 햄릿, 그 다음이 오피리어, 그리고 선왕. 지금 이 선왕은 유령이라서 네, 반투명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왜 누가 가장 비극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각자 생각하는 인물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비극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49페이지입니다. 자, 비극은 운명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보여줍니다. 비극하면 뭔가 이거 비극적이야 하면 굉장히 암울하고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말들 단어들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운명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맞서는 어떤 불굴의 의지를 지닌 인물이며, 그런 점에서 관객에게 동정심과 존경심을 함께 불러일으킵니다. 주인공은 가치 있는 목표나 의무를 추구하기 위해서 운명이나 법, 질서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불행한 결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게 비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싸운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대별 비극 작가와 대표작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원전 그리스 시대 가장 오래되고 처음 연극이 탄생했던 그런 시대죠. 그리스 시대에 아이스킬로스라는 작가가 오레스테스 3부작을 만드셨습니다.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왕, 엘렉트라, 이렇게 세 가지 작품 대표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에우리피데스, 트로이의 여인들, 바쿠스의 여신도들. 저희가 지난 중간고사 때도 에우리피데스에 대해서 또 배웠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3대 작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분이 16세기 영국으로 넘어와서 셰익스피어가 있죠. 4대 비극.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3년 동안 배웠던 작품이고 또 많이 만났던 작품이죠. 현대로 넘어와서 미국으로 와보면 세 분의 또 대표 작가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네스 윌리엄스, 유리동물원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만드셨고요. 집필하셨고요. 아서 밀러 분이 시련과 모두 다 내 아들, 세일즈맨의 죽음의 작품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유진 오닐 작가님이 밤으로의 긴 여로, 상복을 입은 엘렉트라, 이렇게 대표작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오이디푸스 왕 한번 볼게요. 오이디푸스 왕의 어떤 점이 비극을 강조하고 또 비극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0페이지입니다. 오이디푸스 왕 작가는 누구라고 했죠? 네, 소포클레스라고 했죠.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소포클레스가 만든 이 오이디푸스 왕이 굉장히 대표적인 비극 작품인데요. 우리 배웠죠? 배운 작품이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행복하게 결말을 맺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극의 특성대로 불행하게 결말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이 예언을 들어요. 어떤 예언을 들어요? 자기 엄마와 동침을 하고, 그쵸? 자기 아빠를 죽일 거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가 살던 나라를 도망가는데, 사실은 그게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었죠. 그래서 도망간 곳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 그 부모가 사실은 친부모였다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PT를 한번 보면 주인공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고요. 수수께끼도 풀어내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인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테베 국왕까지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테베로 도망쳐 왔는데 그곳에서 국왕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한테 내려진 신탁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가혹한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였던, 눈먼 예언자였던 테네시아스, 그 사람은 눈이 멀었지만 진실을 볼 수 있었고, 오이디푸스 왕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비를 이룬다는 게 굉장히 또 비극적이죠. 그리고 또 비극적인 상황이 있어요. 신탁의 예언대로 테베의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리고 테베 자기 어머니였던 예전 테베의 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신탁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핑크스의 그 수수께끼를 맞추는 누구나 우러러보는 지혜로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신이 예정한 운명 속으로 꼼짝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요.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된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인 이오카스테 자결하죠. 죽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자식이자 형제인 아이들, 오이디푸스와 헤어지게 되고요.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찔러서 스스로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떠나요. 나라를 떠나요. 그래서 비극적인 그런 스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가면을 썼었어요. 여기 그 교과서 151페이지입니다. 왜 이런 커다란 무거운 가면을 썼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서 공연이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원형극장, 엄청나게 큰 제의를 함께 할 수 있었던, 투표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날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때 공연장을 봐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있는 배우의 얼굴이 잘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잘 안 보였겠죠. 공연은 무조건 낮에만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그때는 조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낮에 이루어진 그 공연에서 관객석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배우의 표정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을 써서 관객의 눈에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면이 도움을 주었고요. 또 배우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스킬로스는 배우 한 명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소포클레스, 에우리키데스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면서 배우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배우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한 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바꿨어야만 많은 등장인물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면을 또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이디푸스, 인간이지만 신과 같은 위치, 엄청나게 현명하고 또 왕에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감과 신비함을 돋보여주는 또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149페이지의 멜로드라마. 하나의 공연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멜로드라마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언제 처음에 나타났냐면 18세기 이르러서 나타났던 하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보면은 공연을 보는 관객층이 원래는 귀족과 왕족이었는데 그게 이제 중상층하고 서민에까지 확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미있고 대중적인 장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멜로드라마고요. 멜로스라는 음악 그리고 드라마라는 연극의 합성어로 음악을 통해서 극의 분위기를 고조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안에서 뒤에 배경음이 짝짝짝 깔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분위기를 조절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야기와 인물을 막 매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과장되게 그리기도 하죠. 그리고 전형적인 등장인물들 그리고 권선징악 이런 주제로 비극적인 정세의 이야기를 펼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했었어요. 어떤 걸로? 심파극 이런 것들로 이제 멜로드라마가 유행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도아 울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였죠. 그래서 가난이나 시집살이 이런 것들에서 빚어지는 주인공들의 순환을 다루었던 장르를 멜로드라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출석 체크 질문 모두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